야리 스리스리 야라리로 하리야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렛마을 10단지 물건이에요. 호반 베루디움 어반시티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요 그렇게 대규모 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대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이 아파트의 장점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BRT 라인하고 바로 인접한 단지다. 또한 충남대학병원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단지예요. BRT 정류장도 가까이에 있는 호반 베루디움 어반시티 아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도렛마을 10단지 1007동 7층 물건입니다. 1007동이면 요 중간 부분에 있더라고요. 감정 가격은 7억 700만원. 이제 한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이 4억 9,490만원이에요.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면적은 84 타입. 이 아파트는요 84 타입 단일평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3개의 타입으로만 되어 있어요. 84입니다. 전부 다가. 채권자는 개인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나오죠. 14년도 11월 달입니다. 경매 물건 나온 동을 보니까 30층 중에 7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84 타입이다. 면적은. 가격 시점이 23년 1월로 나옵니다. 이때가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거의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격에서 더 떨어졌죠. 그리고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시점하고 올라오는 시점이 현재 여기에 이렇게 맞닿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3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임차인 현황에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4월 4일.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도담초등학교가 단지에 붙어 있다라는 거고, 등기부 현황을 보면 이렇게 2020년 3월 25일 가압류, 21년 6월 24일 가압류. 요 분이 같은 분이에요. 요 분이 전부 이 금액 전체하고 이자랑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전액 다 배당받지를 못해요. 현재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요. 만약에 낙찰된다면 뭐 6억대 정도에서 7억 사이일 건데 뭐 한 3, 4억 정도는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국세라든지 뭐 지방세 밀려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받고 나면 뭐 한 4억 정도까지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중요할 건 없어요. 전부 다 소멸입니다. 그냥 다 소멸.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권리상은 그냥 깔끔하다. 경매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매각 물건 현황이에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요 최선순위 설정, 요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죠. 그리고 임대차 내역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든지 이럴 때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권리 신고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나오고요. 현재는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는 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아니면 공실이다 이건데 여기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녹색 박스를 보면 여기는 소멸되지 않는 거, 인수되는 사항들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입이 됩니다. 현재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큰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정보를 보면 1000세대가 안 된다고 했죠. 여기 총 10개 동입니다. 678세대예요. 주차 대수가 세대당 1.26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공간이. 열병합. 그리고 타입을 보면 이렇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여기 있죠. 전화번호. 전화하셔가지고 관리비 미납 여부 입찰하기 전에 꼭 물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도 문제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관리비하고 소유자 내부에는 이제 명도 협산비라든지 뭐 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 보통 비용이요 한 평당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34평이잖아요. 이게 34평형이면 34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비용 안에서 협상을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죠. 요게 좀 평면도입니다. 여기 현관을 들어오니까 신발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 넓은 거 보니까 팬트리 공간인 것 같아.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보니까 욕실 들어오면서 좌측 부분에 욕실이 있고요. 침실 2개가 있는데 이게 가벽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충분히 틀 수 있다. 터도 되고 이렇게 방을 써도 된다라는 거고, 거실 주방이 이게 딱 개방감이 있어요. 넓어 보이고요. 주방도 보면 이게 디귿자형이죠. 이게
굉장히 무난합니다. 이게 창도 있어서 맞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아파트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랑 발코니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주방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물건 놓고 찾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도 있겠죠. 뭐 물건 내놓고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방이고요. 드레스룸이 좀 넓다라고 보고 여기가 저는 좀 실외기실인지 대피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방 이 침실 옆에 실외기실이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소음 때문에 그런가 본데 저도 뭐 뒤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대피 공간으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전 권리는 이제 다 봤고요. 가격을 봐야 되는데 네이버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현재 나와 있는 호가 매물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건 7억에 거래를 됐대요. 그럼 7억 정도가 현 시세다. 감정 가격이 7억 700이었죠. 그럼 거의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여기 거의 맞다. 현재는 7억 정도 시세가 맞으니까 감정 가격이 제대로 됐다. 이번에 한번 유찰됐으니까 무조건 낙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금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호가는 7억에서 8억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거래는 7억대 이렇게 됐어요. 두 건이 됐네요. 아, 세 건 됐네요. 그리고 밑으로 보니까 6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2억 한 6천에서 3억 정도 사이, 월세는 2천에 100에서 110 정도 아니면 3천에 100 정도 뭐 요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을 이제 매매 가격만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단일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678세대 23년 1월부터 해가지고요.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7억인데 23년 1월 달엔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올랐죠. 더 이상 이제 오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7억에서 많이 올라야 5천 정도 더 오를 수 있는데 그게 그만큼 빨리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이게 뭐 오래 걸리겠죠. 지금부터는 막 올라가는 게 그냥 더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다 해소될 때까지는 가격은 쉽사리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아파트 단지는 7억 5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6억에서 7억까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야 된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는 9억이라는 거예요. 9억 4천 정도가 최고가다. 7억 5천에서 9억 5천 정도, 9억 4천이면 한 2억 정도의 갭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거는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격을 얘기할 때 보면 20년도 가격, 1월달, 2월달, 20년 초반 가격으로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20년 요 6월, 7월달 가격에 맞추셔야 돼요. 6월, 7월달에 보니까 6억 4천대, 6억 6천대, 그리고 7억대예요. 그리고 7월달에 보니까 7억 5천대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8억대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서 머물른다.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다. 7억 2천, 3천, 5천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 멈추고 그냥 또 올라간다면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에 가격이 비어 있어요. 완전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6억대가 계속적으로 5억대, 6억대 요 시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5억대는 탄탄하게 다져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6억부터는 그냥 그 한순간에 탁 치고 올라갔거든요. 7억대까지.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 정도 가격대에 머물고 있었다. 5억대, 4억대 정도에, 그러니까 5억 초반대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2020년 후반기, 초반하고 후반기에는 6억에서 7억 사이를 머물었다. 현재 이 정도 가격에 와 있다. 20년 8월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정부가 막 무슨 규제니 뭐니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폭등했잖아요. 그런 시기는 당분간 오진 않는다라고 볼 때 이렇게 8억, 9억 이거는 쉽지 않다. 그러나 7억 5천 정도까지는 무난해 보인다라는 게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입니다. 그럼 낙찰가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6억 6천, 5천 요게 맞을 것 같아요. 6억 5천 정도. 4천에서 5천. 많이 받는다면 6천.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밀려 있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밑에 6억 5천대 요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보다 요즘 조금 높게 낙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6억 8천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온다면 6억 8천 무조건 될 수도 있겠다. 컨설팅이 들어오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 분석까지 다 마쳤고요. 요게 6월 28일입니다. 도렛마을이 6월 29일 날 그 다음날 또 경매가 있어요. 그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임장 가보시고요. 좋은 물건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6월 29일자 경매 물건들입니다. 여기 보면 요 맨 끝에 있죠. 요게 조회 건수예요. 요게 많은 것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막 4,000건, 5,000건씩 되는 것들은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2,000건 정도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물건들은 좋은 물건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임장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조치원의 중립리 자이 아파트입니다. 이게 2층이거든요. 이게 3억대라 조금 애매해 가격이. 여기도 가격이 2억대에 있다가 막 4억까지 올라갔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3억대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게 2층이라 그래서 가격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가격 분석 잘 해보시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세림동의 새뜸마을 13단지 여기 트리세이드 단지 내 상가죠.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6억 5천에 한번 낙찰된 적이 있어요. 근데 미납을 했거든요. 미납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낙찰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유찰이 된다면 진짜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 뭐 여기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대사동 아쿠아월드, 이것도 조회수는 많은데 뭐 가격이 저렴해서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전동면이 여기 두 건이 여기 농지하고 임야가 있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꽤 많더라고요. 전동면 쪽에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야나 뭐 농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덕구 와동 현대아파트 물건입니다. 103동 4층 물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유찰됐는데 조회수 보세요. 한 1,6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임야 물건 있고요. 한번 유찰됐네요. 대전 서구 우명동 물건입니다. 이것도 유찰 한번 됐어요. 이게 근린시설인데 제가 안 봤는데 이것도 관심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조회 건수가 2,200건이나 됩니다. 우명동 2번 물건은 여기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조회수가 별로는 없어요. 군북면 신안리 주택 있는데 이것도 조회 건수가 지금 1,200건이 넘어요.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장군면 금암리 주택이 있거든요. 요게 2,600건. 야, 관심들 많아 보입니다. 여기 면적이 괜찮더라고요. 평당 한 200 정도 잡아서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 산성동 대명주택,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좀 경매가 납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여기가 최저가가 8,100인데 낙찰되는 사례를 보니까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에 낙찰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도 뭐 분명히 그 정도 가격선에 낙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치원 중립리에 뭐 세종 로스 스퀘어가 있는데 뭐 1번, 2번 물건이 쭉 있네요. 금산군 상리, 여기도 지금 근린상가로 해서 물건이 1번, 뭐 2번 물건은 낙찰됐나 보네요. 3번, 4번 이렇게 있고, 금산군 양지리 물건 임야가 있네요. 이것도 신건입니다. 대흥동에 동인팰리스라고 해서 빌라가 있는데 이게 유치권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한 개 호실이 아니에요. 5개 호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금산군 추분면 성당리 토지 농지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농취증 발급도 되고 원상 회복 뭐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 세부 사항도 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낙찰되기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402동 물건이네요. 요거 유찰 2번 됐는데 요게 1층이에요. 근데 가격이 참 애매하더라고 이게요. 이번에 최저가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억 2천 정도까지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쓰면 그렇게 큰 실익은 없어요. 1억 4천대가 시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동구 삼성동 삼성 나동 301호 빌라네요. 삼성동이면 나쁘지 않아요.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관심 물건으로 제가 안 놨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고운동 삼성프라자 102호 요거 유찰 2번 됐네요. 삼성프라자 1층에 있는 거. 비동 수산아트 빌라 요거 이번에 2번 유찰됐는데 뭐 최저가선에서 들어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워낙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리적으로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렴하게만 받으면. 유성구 지적동 하나 꿈의 그림 1블럭인데 여기가 좀 낙찰되면 좀 높게 되더라고요. 여기 한번 유찰됐습니다. 근데 보통 2번 유찰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연서면 고봉리 토지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좀 높게 된 것 같긴 해요. 감정이 2번 유찰됐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입니다. 북악면 북악리 다가구네요. 이거 2번 유찰됐어요. 이거 임대 수익만 맞으면 입찰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중구 정생동 물건이 있고요. 농지 이것도 조회 건수는 1,000건이 넘네요. 야, 북악면은 3,000건이 넘어요. 전민동 엑소파 아파트도 애매해요. 가격이 지금 여기도 뭐 재건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성구 벽면도 뭐 매드블럭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한 번씩 유찰됐고요. 그리고 조치원 번암리 세종 메디컬 요거 한 번 유찰됐네요. 근린상가. 서구 도안동의 한라비발디 요것도 괜찮아요. 한 번 유찰됐는데 이번에 낙찰될 것 같습니다. 조회 건수 보세요. 1,400건. 서구 복수동 모카 아파트 요게 조회 건수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요거 84 타입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진 않은데 더 유찰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최저가의 낙찰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평동 테크노밸리 9단지 아파트 물건입니다. 신건이에요. 유찰되겠죠? 정림동의 도로,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요것도 뭐 유찰될 것 같고요. 도로는 저렴하게 받으셔야 돼요. 잘 매매 안 됩니다. 더구나 지분이고요. 중구 산성동의 대명주택. 아우, 또 나왔네요. 이거 빌라. 이거 최저가에 받을 수도 있고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202호. 중구 석교동의 그린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빌도 주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경매가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린빌 쪽입니다. 여기도 낙찰 가격은 1억대 되니까 요거 이번에 낙찰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유찰됐다가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받으실 분이라면 선순위 임차인이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이번에 받는 것이 맞다. 나성동에 더리치 세종의 아침 1층 경매 물건이 나왔네요. 상가. 요게 한 번 유찰됐기 때문에 유찰될 것 같고요. 중구 선화동 다가구 물건입니다. 요것도 신건이라 유찰될 것 같고, 복수동 초록마을 3단지 물건이네요. 3단지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이게 신건입니다. 요거 잘 보고 계시다가 다음에 입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구 월평동에 근린주택 있네요. 요거 신건입니다. 요 관심 물건으로 두고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2단지 210동 5층 물건이네요. 5구 타입 신건입니다. 유찰될 거고요. 전이면 동규리 제동 아파트네요. 오, 괜찮은 거 나왔네요. 1층이네요. 근데 59 타입입니다. 요거 8천인데 한번 유찰되면 해볼만 합니다. 이런 거. 용운동 야긴. 요것도 좀 빌라예요. 요것도 뭐 종종 나오더라고요. 요건 너무 비싸다. 유찰될 거고요. 금성면 대합리 이미아 물건 신건. 동구 상소동의 농지. 요것도 신건. 월평동 스타게이트 시내몰 9층 물건이네요. 요것도 신건. 요건 뭐 계속 유찰되겠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세종시 다정동에 단독주택지예요.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요게 평당 한 700 정도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찰된다면 저렴한 물건이니까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구 관저동 대자연마을 아파트 요게 134제곱미터. 이야, 크죠? 5억 천입니다. 이거 유찰될 거니까 기다렸다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산군 난이면 석동리 대지 물건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뭐 건물은 제외하는 거예요.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가 840제곱미터네요. 농지 금성면 하신리 요것도 한번 유찰된 거고요. 동구 낭월동의 서천들 주공아파트 물건이 있네요. 요게 건물이 37제곱미터 한번 유찰됐습니다. 평촌동의 행복한 마을 아파트. 이게 좀 신탄지 톨게이트 나오면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참 매매는 잘 안 돼요. 신건입니다. 월평동 무궁화 아파트 백사동 1층 101 타입이네요. 요런 것들 관심 많죠. 요런 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 태평동 보든의 2단지 물건입니다. 201동 84 타입이죠.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찰된다면. 자, 이제 세종시 물건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물건이거든요. 천마을 607동 15층 물건이네요. 84 타입. 요것도 신건이니까 한번 유찰되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3개 관심 가져볼 만한 물건입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6월 28일 날 진행되는 그 도련마을 10단지 물건입니다. 세종시 거. 그 물건 가격하고 권리 분석 해봤고요. 그리고 6월 29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보셔가지고 미리 임장도 다녀보시고 가격도 분석해보시고 제가 분석하듯이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